안녕, 영호쌤. 이생규장전이지? 들어간다. 자, 일단 제목을 한번 보자. 우선 이생이라는 사람이 규, 엿보다 라는 뜻이에요. 엿보다. 장, 담장을 엿보다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제목에 대한 의미는 첫 만남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거 옆에다가 내가 좀 특징을 좀 적어볼게. 이건 누가 지었냐면 김시습의 지었어. 김시습 작가가 지었다. 근데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적어놓은 거겠지, 그지? 김시습은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금오신화. 이게 뭐냐면 소설 문집이야. 이 안에 소설이 5작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그 5작품 안에 이생규장전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소설 문집은 최초의 한문 소설이야. 굉장히 똑똑한 거지. 한문 소설, 천재야, 천재. 최초의 한문 소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안에 참고 같이 줄거리 정도는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만복사 저포기, 만복사 저포기. 이 저포라고 하는 것은 저포놀이를 의미하거든. 만복사라고 하는 것은 절인 거고,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성격이 강해. 그 불교에서 승려가 부처님하고 내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윷놀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가 이기면 여자를 소개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포놀이에서 자기가 이겼거든. 이겼으니까 이제 여자가 만나게 되겠지. 그 여자가 갑자기 발자국이 툭툭툭툭 소리가 들려. 그래서 만나게 되거든. 서로 사랑은 나누지.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은 여자야. 죽은 여자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되면 알게 된다.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다 설명하는 건 뭐 구구절절하고 우선 그냥 한편 줄거리 정도는 검색하면 나오니까 줄거리 정도는 좀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귀신과의 사랑이다. 귀신과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같이 연계해서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는 있으니까 검색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김시습 작가고, 얘는 김시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애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야.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킨 사람이야. 그러면 이것과 대비되는 사람은 누군데? 수양대군이겠지. 그래서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면서 김시습은 나중에는 속세를 벗어난다. 탈속을 한다. 속세를 버리고 언제 죽었는지도 잘 몰라. 떠돌이 방랑생활하면서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는 세상에 대한 횡포적인 거, 세상에 대한 횡포적인 성격이 뭔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좀 빗대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생규장전에서 나오는 최씨 있지, 최씨. 최씨는 억울한 죽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김시습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고 있고, 학 교수님이 만약에 김시습에 대한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면 최씨의 삶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세상에 대한 횡포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건데 여백에다 이렇게 좀 적어놔봐. 이거는 특징은 만남과 이별의 반복이야. 그럼 보자. 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봐. 만남은 플러스지, 이별은 마이너스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이걸로 끝이 난다. 그러면 생각 잘하자. 플러스는 첫 만남이잖아, 그지? 첫 만남이야. 이게 이생규장이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마이너스가 중요하다. 여기에 마이너스는 이생의 아버지야. 이생 아버지. 근데 이 이생 아버지는 봉건 유교 전근대, 근대되기 전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어. 그다음 십선비, 뭐 흔히 말로 십선비 뭐 이런 거 알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지. 이별을 하는데 누가 떠나가냐? 이생이 떠나가지. 이생이, 그지? 그러면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누구의 의지 때문에? 최씨의 의지 때문에 플러스 다시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최씨는 무조건 적극적인 여성이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최씨의
적극적 태도 때문에 그런 거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생은 소극적이야. 참고로 알아놔. 이생은 소극적 태도다. 인물의 성격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플러스가 된 거야. 이건 두 번째 만남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때 혼인을 한다. 혼례를 치른다. 됐지? 이거로 끝.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이별하거든.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전쟁. 이게 바로 뭔데? 홍건적의 난이야. 그러면 이 홍건적의 난은 사실성이거든. 역사성이 있어.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때 죽잖아. 누가 죽어? 최씨가 죽는 거야. 최씨의 죽음인 거야. 죽음. 근데 왜 죽는데? 절개를 지키기 위한 거지. 절개를 위함.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가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야. 왜? 여기에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생이 있을 것이고 누군데? 최씨가 있겠지. 근데 죽은 최씨인 거야. 최씨의 환생이야. 환생.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후반부인 거야. 전반부는 사실적, 후반부는 비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인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다시 이별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저승의 법도,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야. 그럼 너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야, 전반부가 중요하겠니? 후반부가 중요하겠니? 후반부가 중요하다. 후반부가 저희 주제의식이 뭔가 들어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는 재배를 한 거잖아. 그지? 죽고 난 다음에 재배를 한 거야. 그럼 이거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인 거니 연결인 거니? 이승과 저승의 연결인 거야.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승만의 뭐가 있다는 건데?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는 단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생도 죽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자기가 혼자 남아서 마지막에는 죽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행복한 결말이야? 비극적 결말이야? 그래,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가 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로 끝이 나잖아. 따라서 이거는 비극적 결말이다 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일반적인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데 이건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나는 거니까 일반적인 고전소설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 자, 본문 들어간다. 일단 요 정도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인물 간의 갈등은 없어. 여기서는 인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과 뭐와 사회. 맞죠? 이게 사회 맞지? 이거 사회잖아, 그지? 이 전쟁도 사회거든. 그러면 여기 사회, 전쟁, 또 뭔데? 여기 있는 것은 저승이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운명과의 갈등이야. 운명과의 갈등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되겠지? 그 기본적인 것은 이까지 정리를 하면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봐봐. 여기 있는 거 보면 첫 만남. 이 첫 만남 같은 경우가 부모님의 허락을 없이 만난 거란 말이야. 사랑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이건 근대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근대적 성격도 들어가 있어.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랑을 이뤄나가는 그런 것들 있지. 그래서 만남, 이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의 성취 이런 것도 있어. 됐다. 나머지 것들은 본문 읽어나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것들은 읽어나가면서 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제자가인형 인물이다. 요거 참고. 빈념에 이렇게도 좀 적어놔봐. 참고. 여기서 인물 같은 경우는 제자가인형이야. 제자가인형 인물.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재주가 많은 거야. 가인은 아름다운 여자야. 그래서 얘는 재주가 많고 남자는 재주가 많고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다. 그래서 제자가인형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1번 매기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한문 문어체가 드러나. 한문 문어체. 그래서 한문 문어체가 드러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시를 짓는단 말이야. 한시. 그 부분에서는 들어가 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예, 봅시다. 실반 좀 정리하고 내용은 너희들이 한번 좀 읽고 와라. 어이? 내용은 읽고 와. 스토리는.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쌤 강의를 하면서 이제 출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출제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잡아주도록 할 테니까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은 너희들이 학습하고 오셔야 돼. 앞부분 줄거리 가보자.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공부를 하러 가던 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씨 여인을 보게 됩니다. 최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 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라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까지 끊어봅시다. 그럼 이것은 부모 허락 있어 없어? 없이 사랑을 나눈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근대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다. 다음.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마이너스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씨 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그럼 여기서는 이별이 된 거지. 마이너스 이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그 마이너스 이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최씨 최씨란다. 이생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됐나? 이건 전근대 유교 봉건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 이를 알게 된 최씨 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키려고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한다. 그러나 최 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 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플러스 만남이 있는 거 맞네? 그 만남 같은 경우는 이제는 혼례를 치른 거야.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된다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터진 거지. 그 전쟁이 뭔데? 홍건적인 난이지. 그래서 최 씨가 죽은 거지. 절개를 지키다가. 이해되지? 자, 이제 들어가자.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으로 찾아갑니다. 오케이, 이까지 스탑 정리가 됐는데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는 이생 중심으로 좀 들어가면 되겠지. 이서생이니까 이생 중심으로 들어가 보자고. 그리고 얘 혼자 살아남았어. 어디로 갔냐? 옛집으로 찾아간 거지. 옛집으로 갔어. 그러면 옛집으로 공간이 이동됐잖아. 그럼 옛집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배경묘사, 상황묘사가 들어갈 거야. 들어가 보자.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을 가보니 아내의 집으로 가는 거야. 아내 집으로 가니 이거 중요한 건 없다. 너무 힘 빼지 마. 부드럽게 흘러가.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가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길 뿐이었다 라는 것까지. 여기 있는 것은 무슨 묘사? 상황 또는 배경 묘사 정도는 알고 계시고 전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야 된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작은 두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오케이. 그래서 이생은 어떤 정서를 느꼈냐면 한바탕 꿈 같았다라는 얘기지. 꿈을 꾼 것 같았다. 지난 날이. 그치? 그러면 이거는 허무함을 드러내는 거잖아. 허무함이거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는 사자성어가 있단 말이야. 적는다. 뭐냐면 일장 춘몽, 남가 일몽, 한단지몽, 여생지몽.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바탕에 꿈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참고.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건 고전 소설이 나왔잖아. 고전 소설이 나왔을 경우는 학교쌤이 어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낼 수도 있고 사자성어 이런 것들까지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겠냐? 고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고전 소설이 나오느냐 아니면 고전 시가가 나오느냐의 차이인 거라.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고전 시가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별과 관련되는 고전 시가 있지. 그거는 무료 자료실에 다운받으면 돼. 이별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료 자료실 가서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기본적으로 한 번만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이별과 관련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 공부를 조금 뭐 복습 개념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다음 들어가자.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별표야. 쌤 뭐라고요? 별표라고. 봐라. 나 이제 위에 잘 적는다. 뭐냐면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라고 하는 거 보이니? 희미한 달빛 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이게 왜 별표냐면 이거는 일단 배경적인 거지. 맞지? 그 배경 묘사거든? 약간 묘사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배경 묘사라고 다른 출판사에 나오기는 하거든. 여기 나오나? 예, 어쨌든 배경이에요. 배경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사실성을 부각한다라고 하면 틀려. 사실적인 거 절대 안 돼. 이제 비현실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장면 전환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난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 선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별표다. 나 얘기했지? 나 이생규장 이제 졸라 많이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내용이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쭉쭉쭉 읽어 나간다고. 그래 이 정도까지 스토리는 알고 계셔라. 이 문장 자체가 별표인 거야. 잘 봐. 그럼 이제부터는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누군데? 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있는 거란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거잖아. 기본적으로 최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죽은 후 환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제?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거다. 자, 그런데 이생의 심리가 일단은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 너희들이 체크 잘 하셔야 되는 게 이승이 없는 사람이라 알고 있었으나, 오케이, 그러면 최 씨가 죽은 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안다고.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의심은 하지 않는 거야. 의심은 하지 않는 거다. 의심 X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거를 죽은 줄 모른다라고 하면 틀린다고. 죽은 줄 모름 X야. 의심하며 다 틀렸어. 의심 자체를 안 했는데 뭐. 알겠지? 다음.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죽은 줄 모른다. 틀렸다.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을 하더니 그 사정을 얘기했다. 그럼 밑에 졸라 많아요. 우와 씨. 여인 막 박살나게 말이 많다. 인정? 어딘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다. 와, 최씨 말 엄청 많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나오겠지. 그렇지? 자, 이거를 잘 봐놔야 된다. 저는 야, 이 정도 말 많으면 말이야. 옛날 얘기부터 쫙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서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소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교정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저 첫 번째 1번 넘버링 한다. 첫 번째는 양가의 딸로서 뭐 바느질 등등 이 정도만 했다. 집 밖의 일, 집 밖의 일은 몰랐다. 그 정도는 생각하면 돼. 저희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다. 다음 간다. 그러나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밑줄 꺼놓고 별표 2번 첫 만남에 대한 얘기야. 근데 첫 만남 같은 경우인데 누가? 이생 네가 먼저 이생 규장 한 거잖아 라고 하는 거야.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게 담 안을 엿보다 라고 하는 거 보이니? 이거 담 안을 찾았을 수 있어야 돼. 담 안을 엿보다 이런 것들 찾았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쳐서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다음에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인 정이 100년을 넘겼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서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몇 번? 3번이야. 그게 뭔데? 횡액을 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횡액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마이너스야? 두 번째 마이너스야. 따라서 홍건적의 난을 나타내는 거야. 이걸 나타내는 거겠지. 계속 읽어보자. 끝내 1위 같은 놈 마이너스 지규법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끊어봅시다.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4번이야. 여기서 이제 들어간다고. 4번 뭘 지킨 건데? 정조를 지킨 거라고. 정조를 지킴. 그랬을 때 이 홍건적의 난 같은 경우는 이걸 1위 같은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계박 좀 알고 있을까? 지규법 정도는 좀 알고 있자. 그 다음에 정조를 지켰어. 그래 정조는 잃지 않았지만 정조라고 하는 게 뭔데? 정, 절, 조는 지, 조를 말하는 거다. 그게 정조다. 정조를 지키기는 했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정조를 지킴. 단 목숨을 잃음인 거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진실로 그 다음 스탑 잘 봐라.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좀 잘 봐. 장례를 치렀어? 치르지 않았어? 장례까지 치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시신 자체가 널브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장례 안 치렀다. 해골이나 이런 것들은 막 널브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뒤에 나오거든. 계속 가보자.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끊어봅시다. 천성이다라고 하는 거. 지조 절개를 지킨 거, 이거 목숨을 잃은 거. 왜 이거 같은 경우는 있지. 당연히 목숨보다 정조가 지금 중요한 거 알겠지. 그거는 알겠지. 그지? 근데 5번인데 5번 같은 경우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 때문에 한 것이지 인정으로는 차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지조를 절개, 지금 정조를 지켰다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할 수 있니? 천성하고 연결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야. 뭐하고 연결하면 되는데 인정으로서는 그렇게 차마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왜? 슬프니까. 이거는 인간의 감정이거든. 인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던 겁니다. 왜?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너무나 슬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성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서는 뭐하고 연결하면 안 돼? 인정하고 연결하시면 작살납니다. 인정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좀 알고 계시고, 천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출판사만의 좀 특징적이기는 한데 천성을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는 운명론적 사상인가? 운명인가? 이거는 모르겠다. 나는 해석을 못하겠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적기는 적었는데 이걸 운명론적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모르겠다. 이거는 학교쌤이 말하는 대로 알고 계시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적기는 적는다. 자세한 거는 학교쌤께 물어봐라. 이건 운명론적 사상입니까?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학교쌤이 가라고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할 거야. 넘어가. 한다. 보자. 저는 난궁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라는 것 몇 번인데? 6번이야. 6번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뭐 한 거? 비유한 거야. 그래서 이거 별표. 왜? 서술형으로 내기도 좋아요. 이거 짝 잃은 새, 짝 잃은 새라고 자신을 비유한 말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짝 잃은 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뭐 정절을 위한 죽음을 선택한 처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다음 간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을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럽습니다. 한스럽습니다. 여기서 한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좀 밑줄 꺼놔봐. 밑줄 껐나. 참고 7번. 조심해. 여기서는 한스럽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스러움인 것이지. 만약에
자기 남편 즉 이생에 대한 원망. 이런 거 나오면 틀려. 안 돼. 안 돼. 원망 같은 거 없어. 다음.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끊어보자.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라고 하는 거. 그 의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목숨은 가벼운 거 알겠지. 뭐가 더 무거운 건데, 너 뭐가 더 중요한 건데, 정조가 더 중요한 거 맞겠지. 그래서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수혜자나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라는 거 밑줄 긋고 사자성어. 8번 각골 통한이야. 즉 한스러움을 나타내는 거거든. 뼈에 사무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있지. 그거 사자성어 좀 알고 있어. 그 다음 뒤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끊어보자. 그건 뭔데? 그건 뭐냐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장례. 잠깐만 봐. 육신은 널브러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다음 가볼게.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별표다. 10번 옛날에 그 즐거움이지. 즐거움은 이 비운을 위해서 마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자성어 꼭 알고 계셔야 돼. 즐거움이 다하면 비통함이 오는 거거든. 즐거움이 다하면 사자성어 들어간다. 흥이 다하면 다할 진짜 온데 비통함이 온난다. 올레자. 흥이 다하면 비통함이 온다. 흥진 비례. 사자성어 꼭 알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라고 하는 것 밑줄. 평화로운 시절인 거지. 그지? 제 환신이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습니다. 난궁과 저와의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궁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난궁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 스탑 셈바. 11번 가보자. 11번은 3세의 인연이라고 나오지. 3세의 인연이야. 인연과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적 사상이 들어가 있어?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어.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자성어 이런 것도 좀 잘 봐놔. 사자성어, 흥진비례라고 하는 거 체크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일장 주목 이런 것도 체크 잘 하시고, 또 각골통한이라는 것도 체크 잘 하시고. 내가 하나 다 적었잖아. 말이 졸라 많아. 시댕. 졸라 진짜.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 이 서생이 이제 누구의 반응을 봐야 돼? 이 서생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 이 서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라고 나온다고. 그럼 이거 지운다. 그러면 이제 이까지 됐으니까 이제 누구의 반응? 이 생의 반응을 봐야지. 이 생은 기쁜 거야. 반가움인 거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 선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 은 몇 덩이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 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워서 제사를 지내고 모든 예절을 마쳤다라고 하는 건 묶어버리세요. 이생 맞지? 그 다음에 또 누군데? 최씨거든? 그럼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들 둘 다 뭐 한 건데? 얘들 둘 다 뭐 했냐면 부모님 장례를 치름. 맞냐? 그럼 부모님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상인데? 효, 사, 상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근대적 사상이야? 전근대적 사상이야? 전근대적.
근대, 즉 유교적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 맞겠지, 그치? 그렇게도 볼 수 있어. 다음 간다. 그 후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길흉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끊어보자. 중요하다.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두문불출이지. 사자성어 잘 받아야 돼. 두문불출이라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 불출 나가지 않는 걸 나타낸다.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서생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 보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별을 또 준비하는 거야. 간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은 플러스 3번 맞지? 그지? 참고 이제 최 씨가 이제 얘기를 할 거야. 3번 가약이라고 하는 거 보이니? 이건 3번 플러스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요거에 대해서 서술이나 이런 건 스토리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만남, 그 다음에 최 씨의 의지, 최 씨의 가문에 대한 의지, 가문의 의지로 인해서 두 번째 만남, 혼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데? 이거 죽고 난 다음에 환생을 해가지고 만난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3번의 가약이거든. 다음 간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또 사자성어가 나오네? 그 사자성어가 뭔데?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 호사, 담화라고 하는 거. 보이니?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마지막 3번째 이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번째 이별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자성어는 좋은 일에는 말이야 마가 많이 끼는 거야.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끼는,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거든.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다. 사자성어 꽤 많이 나와 있네. 정리하시고 다음 가보자.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 세상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아니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승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밑줄 지나게 쳐다보자. 그럼 보자. 최 씨에 대한 얘기인데, 최 씨 얘가 말이 많아요. 최 씨야. 최 씨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최 씨 가지고 낼 거거든. 그러니까 저승길의 운명인 거지. 저승의 법도 운명은 피할 수 있어 없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없음. 이걸 일단 전제로 깔고 가야 돼. 다음 볼까? 하나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었으므로 별표다. 세 번째 만남에 대한 세 번째 죽은 이거 뭘까? 이거 하늘이 뭔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하늘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렇지? 우리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아시고 그래서 잠깐 동안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만남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니까 인과성을 높여주고 있지. 인과성을 높여준다라는 것은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따라서 하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늘 같은 경우는 만날 수 있게 한 뭘 제시하냐면 이유를 제시한 거야. 괜찮나? 그러면 그 이유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을 높이는 건데, 인과성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봐도 돼.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일부러 깔아준 거라고. 아셨지?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다. 다음 간다. 이 몸을 환생시켜서 환생시킨 거 맞지? 그래. 환생을 시켜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3번. 그게 바로 뭔데?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음. 즉 단절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들어가는 거야.
다음 보자.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춰서 노래를 지어 부르며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라고 나오잖아. 아, 얘 노래도 합니다. 와, 최신이 짱이다. 예? 예, 예, 예. 말 많아요. 좋아요. 자, 그럼 또 지울게. 아, 공부할 거 많네. 최씨가 노래합니다. 그럼 잠깐만 이쪽으로 해볼게. 4번이지. 4번이다. 내가 웬만하면 빨간색으로 딱 적어볼게. 봐. 여기서는 중간에 노래를 삽입한 거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노래를 삽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압축적인 거지. 또 함축적인 거지. 또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한 거지. 단조로움을 탈피한 거지. 그 탈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서술 방식의 변화를 준 거지. 그리고 노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서적인 것을 훨씬 더 절실하게 좀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삽입된 노래의 기능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상황에 대해서 여운, 함축적, 낭만적 분위기, 이것도 중요하다. 낭만적인 분위기, 낭만적 분위기 형성 이까지 조성한다라고 하는 거 애들 헷갈릴 수 있겠다. 함축적이고 정서적인 여운까지도 준다. 다 적어볼게. 여운, 정서적인 여운도 형성한다. 압축적, 뭐 효과,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암시도 있어. 그거 적는다.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암시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막 적어놨지만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거야. 서술로 나올 수 있는데 너 이 네모 박스 보이니? 쌤이 학교 쌤이라면 나 이걸 서술형 낸다. 뭐? 거기에 범주 자체를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거든. 두 가지로. 어떤 거냐면 정서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 서사적인 기능이 있어. 응? 그럼 철저하게 좀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서적인 것은 정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또 정서적인 여운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거고, 맞네? 또 낭만적인 분위기, 함축적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서사적인 것은 이야기의 흐름이거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산문으로 가다가 그걸 좀 탈피해서 운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사적인 흐름에서 들어가 있는 거지. 서사적인 기능이 되는 거거든. 또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을 딱 집어넣음으로써 미래의 사건에 대한 암시하는 것도 서사적인 기능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지. 그지?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건 자체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괜찮겠지. 그래.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정서적인 것이다라고 이걸 내용을 좀 정리를 한다면, 정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 정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정서적인 여운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낭만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 형성도 되는 거지. 그러면 서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이때까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압축하는 기능이 있어. 맞지? 이때까지 사건을 압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의 사건도 암시한다. 미래 사건을 암시한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압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인 거고, 앞으로의 사건은 미래 암시잖아. 미래적인 사건이잖아. 그걸 암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운문이기 때문에 산문 단조로움 탈피, 그지? 산문 탈피 정도라고 생각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고 쓸 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본문 내용 한번 보자. 도적대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끊어보자. 도적대 뭔데? 홍건적인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잖아. 몇 번째 마이너스인데? 두 번째 마이너스겠지. 그지? 처참한 싸움터에 뭘 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오케이. 자, 봐. 이것 때문에 원앙이 짝을 잃었네. 그러면 이것은 뭐 이생과 누구? 최씨의 이별을 의미한 거지. 맞죠? 다음 가보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서리법이지. 서리법 하나 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해골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해골이 여기저기 널브러진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은 장례를 치러지지도 못한 거지. 그렇죠? 다음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네. 그게 바로 뭔데? 자신의 뭐 한스러움을 드러낸 거야. 한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각골 통한인 거지. 다음 슬프다라고 하는 건 밑줄 꺼놔봐. 왜? 정서 표출이야. 정서 직접 표출인 거야. 이 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도 없고, 무산선녀라고 하는 거 좀 체크해 볼까? 무산선녀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나? 무산선녀 보세요. 무산선녀 될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네가 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 근데 되겠나? 무산선녀 같은 경우는 무산선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생각해보자. 잘 봐. 무산선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선녀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고사 그다음 두 번째 도교적인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 자체는 플러스지. 근데 자신은 무산선녀가 될 수도 없다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최 씨와 뭐 된 건데? 대조되는 거지. 그러면 대조되는 것이니까 비유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 무산선녀가 나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빗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대조되는 거잖아. 다음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깨진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깨진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 좀 별표 쳐놔라. 깨진 거울이 갈라지니 마음만, 요거 밑줄 거 넣고 이게 세 번째 이별 이래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별의 반복 정도라고 생각해도 돼. 그걸 깨진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있다. 그지?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라고 하는 거 보이지? 요 두 줄 묶어라. 아득할 것이고 막힐 거야 라고 한다고. 이제 이별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니까 미래 사건 암시하는 게 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막힐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뭐가 나오면 틀리니? 재회 소망 틀려. 안 나왔어. 마이너스야. 막힐 거고 아득하다 이렇게 된 것이니까 재회를 소망한다 틀렸어. 플러스 내용 전혀 없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야. 되겠지? 넘어간다. 그 다음 페이지.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서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서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그 다음엔 이 서생이 말이 좀 있다. 예? 이 서생의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누구의 반응을 봐야 돼? 이생의 반응을 봐야 돼. 이 생의 반응을 한번 보자. 얘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그 다음 스탑 1번 자신도 저승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요게 1번이고 그다음 두 번째 2번 나오는데, 지난번에 라고 하는 거 보이지?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다음에 뒤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끊어보자.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뭔데? 감사야. 근데 부인에 대한 감사인데 무엇을 지내지게 해주었다는 감사인데? 부모의 장래. 맞지? 그건 자식된 도리를 지키게 해주어서 그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다음 옛 사람의 말씀에 끊어보자. 3번
옛 말씀 뭐 한 건데? 인용하고 있다. 옛 사람의 말씀에 그다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뭐에 대한 얘기일까? 들어가 보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끊어보자.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사랑 얘기야 아니면 부모에 대한 얘기야? 부모에 대한 얘기라고. 즉 자식된 돌이 부모에 대해서 장래, 살아계실 때는 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효.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얘기라고. 효와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되지? 그치? 그런데 계속한다.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요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끊어보자. 4번 부인의 천성 그 다음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인정, 천성과 인정에 대한 평가죠. 맞지? 대단하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라고 하는 거 5번이다. 이거는 밑줄 찍어놔야 된다. 왜? 자신에 대한 거란 말이야.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야. 그러니까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 보이니? 스스로 부끄러움. 가족을 돌보지 못한 자책감이라고. 가족을 돌보지 못한 누구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지. 이렇게 된다. 됐나? 다음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하면서 6번 이생의 제안이야. 100년 후 함께 어디로 가자고? 저승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지. 그래 여인은 또 대답을 하는 거야. 여인의 저 반응을 봐야 되겠지. 그럼 100년 후에 떠날까요? 안 될걸. 그럼 누구? 최씨다. 최씨. 가볼게.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1번 저승의 명부에 오래 자기 이름이 실려져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승의 운명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어. 되겠지? 다음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저승의 법도가 있단 말이야. 운명 또는 법도가 있는 거야. 이 법도를 어기면 위험하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번이야. 그냥 봐. 저승의 법도를 어기면 이생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음 간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서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3번 마지막 부탁이야. 그 부탁이다라고 하는 건 뭔데? 자신의 유골 장례를 좀 치러달라 라고 한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짤지에 사요나라 안녕히 계세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선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서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줬겠지. 당연히. 그 후에 이 선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2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서생의
뭐 죽음인 거지. 이건 뭔데? 사랑이 그만큼 뭐 있다는 얘긴데 컸다, 컸음을 강조하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야. 됐죠? 요게 첫 번째 1. 그 다음에 2. 비극적 결말인 거야. 자, 근데 마지막 굉장히 중요하다. 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이라는 거 하는 거.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인 거지. 사람들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들어가 볼까?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단다 라고 하는 것은 요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를 함으로써 마무리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기법이 이게 설화적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보통 설화에 이렇게 반응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조그만 글자가 뭐가 나오냐면 이야기 밖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제의 그 의식을 강조한다. 적어볼게. 이야기 밖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전달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 좋아. 이것도 맞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야기. 하지만 밖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인 거잖아. 그치?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주제를 전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이렇게 나오면 맞아.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 이거 가지고 있잖아. 만약에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하면 틀려. 액자식 구성이다라면 틀린다 이거. 안의 이야기, 밖의 이야기 해가지고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다. 다 틀린다. 말도 안 된다. 여기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